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승균입니다. 유대인으로 러시아에서 태어나 프랑스에 정착해서 작품을 활동하던 샤갈,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샤갈은 자기 작품을 통해서 인생을 탄생, 결혼, 죽음 이 세 단계로 구분해서 특히 결혼은 인생의 하이라이트로 자기 작품에다가 강한 파란색 색채로 대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말대로 인생의 절정은 결혼을 통해서 구현되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느 20대 후반의 젊은 부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7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사귀면서 연애하다가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두 사람의 자녀도 생겨납니다. 그들은 굳은 약속대로 어느 날 드디어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신혼여행이 마지막 죽음의 여행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1999년 강원도 삼척에서 일어났던 세상을 놀라게 한 신혼부부 엽총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에 저는 경기도 경찰청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문과 방송 등 매일 기사를 통해서 이 사건을 안타깝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 6개월쯤 지난 어느 날 우리 경기도 경찰청의 한 민한 형사에 의해서 강원도 그 산골짜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첩보가 입수가 되고 그 형사의 끈질긴 노력 끝에 범인 2명을 검거하고 범행에 사용됐던 엽총을 압수하는 등 큰 성과를 이룬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직접 검거했던 우리의 민환 형사 김관수 과장을 초청해서 한번 그 당시에 생생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 과장 어서 와요. 주상, 안녕하세요. 인사는 무슨 인사? 자, 앉아요. 앉아. 예, 앉으십시오. 네. 김 과장 반갑습니다. 건강하죠? 언제나 저는 좋고요. 예. 소장님을 어허. 가까이 유튜브로 많이 뵙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내 유튜브까지 보신다고? 예, 예. 우리 김 과장은 마지막으로 경적으로 시흥경찰서에서 영예롭게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오늘 김 과장한테 사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듣기 전에 우리 당시 언론 보도를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시에서 20대 신혼부부가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숨지고 또 현장을 지나던 40대 남자도 총탄에 다쳐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삼척의 유인호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삼척시 노곡면 문희재 중턱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는 42살 김모 씨는 차량을 몰고 사무실로 내려가다가 도로변에서 남녀 3명이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김 씨가 그냥 지나치려고 하자 갑자기 30대 후반의 남자가 차창 밖에서 엽총을 들이댔고 그대로 달아나자 뒤에서 총을 쏘았습니다. 김 씨는 뒷머리 등에 부상을 당한 채로 현장 사무실에 도착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자 잡고 하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 있고 총 들고 서 있었던 사람이 하나 있었고. 경찰이 도착한 현장에서는 남녀 2명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한복을 입고 있는 2명 모두 머리에 엽총에 의한 총상을 입고 비포장길 가운데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총은 들어갔으면 남자는 뒤통수, 여자는 좌측 쪽으로.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전주시에 있는 외삼촌 집을 찾아가는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총기가 없고 한복 차림이 아닌 남자가 2명 이상 있었다는 목격자의 말에 따라 신혼부부가 타살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지난 1월 강원도 삼척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신혼부부 피살 사건의 용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앞차가 먼지를 내면서 추월해 홧김에 총을 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영국 기자입니다.
자동차 추월 경쟁이 결국 살인을 불렀습니다. 지난 1월 19일 강원도 삼척시에서 사냥에 나선 36살 정모 씨 등 2명은 비포장 산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검은색 그랜저 승용차가 먼지를 날리며 이들을 앞질러 갔습니다. 화가 난 정 씨는 다시 그랜저를 앞질렀고 곧 추월 경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두세 차례 앞지르기를 반복하던 정 씨는 앞차를 향해 사냥용 엽총 2발을 쐈습니다. 흙먼지가 많이 날려서 소행을 하고 있었는데 추월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차 안에 앉아서 쐈습니다. 이 총은 원래 멧돼지나 노루를 잡는 사냥용 산탄총입니다. 뒷머리에 총을 맞은 남편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마침 차를 타고 지나가다 현장을 목격한 42살 김모 씨에게도 다시 총을 쏴 상처를 입혔습니다. 여자 잡고 하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 있고 총 들고 서 있었던 사람이 하나 있었고. 이들은 마지막으로 남편의 죽음에 항의하는 부인에게 2발을 더 쐈습니다. 그래서 밀쳐놓고 가려고 그러는데 악에 맞춰서 여자가 일어나길래 쏘았습니다. 살해당한 김 씨 부부는 불과 이틀 전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현국입니다. 자, 김 과장. 예. 지금 생각해도 당시 그 사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도 칭찬했지만 여간 잘했어요. 역시 형사로서의 대한민국의 큰 긍지를 살린 사건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자, 그럼 어떻게 경기도 형사가 강원도 사건을 첩보를 입수했는지 한번 간단히 좀 설명해 볼까요? 제가 이 사건의 첩보를 입수하게 되는 것은 한 사람의 전과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살인을 하고 자기가 복역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 사람한테 어떤 자기가 아는 지인, 여기서 표현하면은 한준이라고? 이 사람이 술을 마시면은 전화를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면은 얼마나 징역을 사는지 그 관계를 물어봤습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수차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 정보원의 이야기가 하면은 저도 사람을 죽여봤지만은 이 사람은 어딘 가서도 몰라도 살인을 한 것 같다. 라는 그런 그 첩보를 제공해 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김 과장의 정보원이었네, 그 제보를 한 사람은. 그 친구는 다른 사건도 예방하고 어떻게 보면 얘도 구제하는 목적도 있었을 겁니다. 예. 근데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제보 내용이? 공범이 틀림없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그런 내용이 전체적인 제보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사람하고 관계되는 걸 수사를 해가지고 어떤 사건에서 어떻게 살인을 했는지는 제가 수사에 달 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까 말까를 한 15일 정도 갈등을 하다가 좀 제보가 막연했기 때문에. 그럼요. 상사들한테도 보고고 마지막에도 너 우리 사무실 데리고 가서 증거 없는 조사하지 말고 못 데리고까지 들었게 한 사안이니까 그 사건을 수사하기는 상당히 많은 고민이 따랐습니다. 왜냐면 사무실에 뒷받침을 안 해주고, 또 내가 모시고 있는 상사 입장에서는 아무런 증거도 없고 뭣도 없는데, 또 이게 너무 사건이 모든 언론이나 이런 데서 집중하고 있는 사건인데 우리가 거기에 혐의점을 두고 조사만 했다 할지라도 이건 또 언론 보도에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서도 그 마지막에 수사 마지막 단계에서도 사무실도 데리고 들지 말라는 그런 얘기했었고요. 그런데 결국은 얘네들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해서 밥을 먹고 사는지, 예? 얘네들이 뭐하고 다니는 건지 그걸 3년 정도를 3년 된 자료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나오는 거냐면은 걔네들이 수원에서 유흥업소를 했기 때문에 수원 시내 유지로 활동을 하고 있었었고, 주범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도 이 사람은 다 아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분이 아니고 정영구도 너무나
옆에 계신 서장님을 잘합니다. 아니, 오케이. 네. 오케이. 저 잠깐만 네. 말 끊어서 미안한데 네. 그 제보자가 맨 먼저 제보한 것은 정영구가 아니고 한준이가 예, 예, 예. 자기한테 자꾸 여러 번 전화해서 사람을 죽이면 몇 년이나 사느냐 예, 예, 예. 라고 해서 이제 우리 김 과장이 예. 거기에 의심을 품고 예. 한준이가 자주 접촉하는 사람을 알아보니까 정영구가 나왔어요. 예, 예. 근데 정영구가 수원에서 술집 같은 걸 하더라. 한준이하고 했었더라 옛날에. 예, 예. 그래서 이들에 대한 어떤 뭔가 있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내사를 이제 했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오케이. 예. 그래서요. 그다음에 이 강원도 삼척 사건과 연계가 됐다는 것은 언제부터 직접 의심을 하게 됐나요? 그것은 가족 관계를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랬었고, 와이프가, 그 수원에서 유흥업소를 하다가 부도고 망하고 나니까 그래도 상원념했는데 수원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원도 도교시에 예, 그러니까 이 두 사람 한준이와 정영구. 정영구의 부인이 예. 강원도 동해시에서 살더라. 예, 예. 예. 그리고 한준이하고 정영구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왜냐면 한준이는 완전히 정신적으로 정영구한테 애속돼 있었고 검거 당시에 한 모텔에서 옆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준이는 계속적으로 정영구한테 감시 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고 치어다 보면은 이거 계속 무리 활동을 시켰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수원에 있는 총포사 사냥 많이 하는 사람들이 쭉 해가지고 정영구가 그 강원도까지 사냥을 다니는지 등등도 물어봤을 때 겨울에 사냥을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척 신혼부부 살인 사건하고 포커스를 맞추었던 것은 여기 범인들이 강원도로 사냥을 다닌다는 얘기를 착안을 해가지고 얘네들 혹시 삼척 신혼부부 살인 사건에 범인이 아니지 않겠냐라고 생각해가지고 삼척 신혼부부 살인 사건이다라고 내 나름대로만 생각하고 상사들한테도 보고 그랬습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예. 그 당시에 지금 이렇게까지 수사가 나름 한준이와 그 함께 지내는 정영구에 대해서 그들이 사냥도 다닌다. 또 정영구의 부인이 강원도 동해시에 살고 있다. 네. 그러면 이들이 강원도를 자주 갔겠구나. 네. 그러면서 혹시 최근에 발생했던 사건, 즉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던 삼척 그 사건과 관련이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생각했었구나. 근데 네. 그걸 보고를 하고 혼자 끙끙 앓고 나름대로 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네. 네. 오케이. 그럼 더 들어봅시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삼척경찰서에 갔었죠. 갔더니만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직원들은 전부 예근 활동 중이었습니다. 그 삼척경찰서 형사계 관리반에 가가지고 네, 경기청에 강력계 김경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내가 잠깐 네. 내가 알기로는 이 사건이 해결이 안 되니까 네. 그 수사 간부들이 인사조치 제가 당했다. 다시 그 말씀도 제가 드릴게요. 예. 이제 갔더니만은 어떤 그 선배분이 그 내 손을 잡고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경사가 과장은 좀 부담되잖아요. 과장분하고도 너는 나를 소개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더니만은 그분이 삼척경 수사과장이었어요. 그래서 덧서 갔더니만은 정말로 정직하니 나 여기 구인받은 4일 됐습니다. 삼척 수사과장님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물어가지고 그 당시에 원주경찰서 형사계장으로 발령받았는데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를 이시에서 지휘한다고 생각하시고 삼척경찰서 우리 형사계 직원들을 전부 당신 조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거라도 시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김 과장 능력으로 봐서 그들의 지휘할 수 있는 이런 정신적인 보장이 있었겠지 뭐. 이건 아니고요. 이제
그래서 그분이 정말로 저한테 고맙게 당신 나 이걸 해결해주고 가. 경기도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는 당신이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내가 충분히 당신을 돕겠다라고 하고요. 이제 저는 현장을 안 가봤습니다. 현장을 안 가봤고 그러는데 현장 위치를 좀 안 가르쳐 주시면은 제가 좀 가보고 싶습니다라고 이 얘기를 했더니만은 그때 형사기동대차를 불렀습니다. 좀 여기에서 웃기는 얘기 좀 하나 하겠습니다. 오케이. 형사기동대차를 타고 제가 삼척시장에 갔습니다. 바로 옆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시골에서 그랬고 또 서장님이 가르쳐 준 것도 있고. 내가 뭘 가르쳤는데? 예? 내가 뭘 가르쳤는데? 현장에 욕하지 말아라. 사체에 대한 예의를 표시해라. 죽은 시체에 대해서 예의를 표시해라. 예. 어떤 수련나 사건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고, 늘,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한테 교육을 잘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가서 막걸리 한잔하고. 제사 지내려고? 제사는 아니지만. 예의를 표시하려고? 저도 또 시골에 살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간절한 게 좋다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 좀 준비해가지고. 그래서요. 재밌는 얘기를 한번. 아주 정말 소장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듯이 내가 이 사건을 어떻게라도 해결할 수 있게끔 피해자인 당신의 영혼이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금 보는 사람 따라서는 생소할 수도 있는 거죠. 그 피해 당한 현장을 같이 갔었구만. 그 형사들하고. 사실 이제 그 죽은 영혼을 위해서 예의를 갖추고 또 기도도 했다. 그 다음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하고 내려왔죠. 내려왔더니만 어차피 이제 우리 조직이랑은 그러잖아요. 어쩐지 출필이고 반필면이고 해서 또 과장님한테 갔어요. 갔더니만은 저한테 식사 좀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과장님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만은 거기 삼척경찰서에서는 마지막 거기다 우리 김 과장한테 엄청 희망을 걸었네. 또 거기까지 와서 사건 내용을 묻고 또 이런 걸로 봐서 어떤 이 사람이 사건의 단서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확신을 했겠네. 아마 70% 정도는 그 과장님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얘기가 경기도 강력계 직원이 아무 생각 없이 여기는 오진 않았다. 당신은 뭔가 얘기해야 어떤 이 사건에 대한 첩보가 있으니까 왔다라고 이제 그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케이. 잠깐. 그러면 여기까지 그 현장까지 갔어요. 김 과장이. 그러면 김 과장 자신은 이 한준이와 정형구가 이 사건에 관련이 돼 있다라고 어떤 강한 의심이나 혐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거 아니겠냐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저는 그랬죠.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이 두 범인들을 용의 선상으로 수사를 놓아두고 했냐 안 했냐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해가 가네. 그래서 이제 수사 기록 좀 보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만은 당신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뭐라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하고 얘기해가지고 수사 결과 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기록은 빼고. 혹시 기록 중에 정영구와 한준이가 용의자로 드러나 있는지를 확인했겠네. 없었죠.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얘들이 범인이 기다는 것보다도 어쨌든 수사는 받지 않았다는 건 수사를 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또 공교롭게요. 제 처갓집이 동해시 부곡동이에요. 그래? 처음 들었네. 그래가지고 이제 내 조언한테는 너는 집에 가 쉬어라. 그러고 어차피 나 혼자 가서
나보다 상산에는 도움이 되지만 사실 직원 하나 데리고 간다는 게 사물 출장비도 주는 것도 아닌 거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내가 걔 밥 사 먹여야지 재워줘야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건 네.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 보고도 않고 지금 그런 짓을 했네. 예.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네가 분명히 만나지는 않았지만은 이 와이프가 있는데 이제 도주로도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게 저런 게 많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해봤을 때 네가 사냥을 해. 예를 들어서 그러고 성격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얘가 범인이었으면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얘네들이 범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겠죠. 예. 다행히도 거기서 수사를 안 했으니까요. 수사를 했다고 용의 없음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수사 안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는 이제 쭉 사무실에 와가지고 다시 얘네들 일거일동에 대해서 15일간을 조사합니다. 왜 그런 거냐면은 내가 얘네들을 섣불리게 데리고 사무실에 들어왔다가 결국은 내가 뭘 내놓지 못한다고 가정하면은 내가 내놓지 못한다고 가정하면은 결국은 뭐 기가조치 시켜야 될 만한 사안이잖아요. 이제 또 제가 공범하고 전화를 합니다. 거기 합숙생활을 했었어요. 전정구는 501호, 얘네들은 507호가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늘 전정구 감시를 받고 있어요, 얘가. 한주리가. 예. 앵군님은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새끼가 어디 가서 혹시라도 술 먹고 실수하면 어쩌나 이리저리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직원한테 시켜가지고 한준이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오빠가 영업부장하고 이리저리 할 때 나 아가씨였어. 근데 오빠 진짜 멋있었다. 라고 왜 그런 거냐면은 얘가 일정한 시간을 내가 확보하지 못하면은 정경구는 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지들한테도 뭐 같은 방향이라기보다 또 얘가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여자한테 분명히 전화를 받았으니까 정영구가 얘한테 물어본다 할지라도 옆방에 있는 지 부하들한테 물어본다 할지라도 어떤 아가씨한테 전화 받고 나갔다 그러면은 상당한 일정한 시간이 벌 수가 있고 네가 그걸로 이동하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선 한준이를 먼저 포섭해서 그 이들의 범행을 얘가 가담했다면 어느 정도인가 해가지고 그 중에 고리가 약한 정영구 부담도 한준이를 먼저 설득을 하고 이제 작전을 했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 그렇죠. 얘하고 공범관계랑은 물론 이게 삼척 신혼부부 살해사건을 판단을 하기는 했지만은 정영구 땅을 했지만은 얘하고 한준이하고 공범관계란 것은 생각하지 않았던 거니까요. 나중에 이제 한참 수사하다가 기다라고 생각은 했었지만은 그래서 이제 한준이를 우리 서장님이랑 저랑 자주 만났던 동서원 호텔, 컵십으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심리적으로 그렇잖아요. 나는 오빠를 좋아하고 사랑했었어. 근데 오빠는 나를 몰라. 라고 그 말에 이 친구는 완전히 현혹됐던 거. 그건 우리 김 과장이 그렇게 시켰구만 이 여자로 하여금. 사실은 그 여자와 한준이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우리 직원이었으니까. 글쎄 그러니까 꼬셔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에 유혹을 받은 한준이가 정말 그 이 여자 말을 믿고 그 동선 호텔 그냥 캐슬 호텔 커피숍에 왔네. 그래서 이거 이제 공중전화 박스 앞에서 한준이를 검거한 거죠. 그때는 아무 근거가 없었지. 직접 증거라든가 뭐 이렇게 다만 혐의 의심만 했지. 증거도 없었고. 그렇죠. 그래서 검거한 한준이를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해 들어갔나요? 걔도 당황했거든요. A군이면 여자가 전화가 왔는데
또 제가 남자가 나타나고 신분증을 보여주고 체포하고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상당히 당황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직접 증거도 없이 일단 신병 확보부터 했네, 한준이를. 네, 그래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자, 이 대목에서 내가 한 가지, 그 당시에도 내가 오래되니까 검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는데, 네. 만약에 내가 처음부터 알았다면 난 이렇게 김 과장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내가 했었으면 싶은 내용이 하나 있었거든. 네. 그 뭐냐, 얘는 아직 한준이가 지금 신병 확보가 됐어요. 네. 그러나 직접 증거가 없어. 네. 근데 내가 그 당시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느냐라고 권유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 예. 그때 살아있는 피해자가 있잖아요, 목격자가. 예. 그 피해자도 이 현장을 목격하고 범인이 쓴 총에 머리를 맞고 병원에 입원했었거든. 예, 예. 그럼 그 피해자이면서 목격자는 이 사람들 얼굴만 알 거 아니야. 이 한준이나 정영구에. 그러면 대질에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이 사람이 당신 먼 밑이라도 혹시 당신 쏜 사람이 저 사람들 아니냐라고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걸 생략하고 일단 한준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신병을 확보해서 지금 신문에 들어가요. 오케이? 네. 신문에 들어가야지 자백하든가 바로. 차후적인 건데 이분은 그 SK 도로공사 현장 소장 간부급이었거든요. 한준이가 아니요. 그 목격자고 사실 이 사람마저도 목격자 겸 피해자. 예, 증거를 없애려고 했던 거고요. 그렇지. 예. 완전 죽이려고 그랬지. 예.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마지막에 일단은 검거를 했고 결국은 부수적으로 관계되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되든 안 되든 정영구나 누구나 불러야겠다라고 다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예, 그 부분은 좀 그러는데 나중에 차라리 이분을 그 현장에 끌어들였더라면 차라리 사건이 안 될 수도 있었어요. 오케이. 예.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예. 지금 한준이 신병을 확보했어요. 예. 거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해나갑시다. 어떻게 진행했는지. 한준이를 체포를 했을 때 삼척 신혼부부 살인사건을 가지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 너하고 네 친구들 전체 7명 정도를 조사를 했는데 니들이 지금 모텔비도 밀리지 않았고 음식도 자유스럽게 시켜 먹고 이리저리인데 니들 돈은 어디서 나는 거냐? 응? 니들 절도다니냐? 예? 아니면 강도냐? 왜?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었고 결국은 늘 날마다 맞아요. 실체적 견실주의 예를 들어서 예. 사람이 거짓말 하더라도 맞지 않거든요. 그러고 이제 걔네들 있는 얘기를 다 한 7명 정도 이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누구 아냐 할 때 나한테 정보를 주었던 사람의 이름을 댔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이나 표정을 봤습니다. 예. 중요한 얘기네. 예. 근데 사실 A, B, C, D, E 쭉 하고 내가 몇 번씩 돌려보는 거죠. 반대 얘는 지금 뭐냐? 얘는 뭐냐? 그럴 때 그때 유독 반응을 보이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누군데? 정보. 정보원. 예. 그 정보한테 한준이가 여러 번에 걸쳐서 사람 죽이면 얼마나 사느냐 이렇게 한 그 사람이지. 예. 오케이. 이름이 나올 때마다. 예.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한 사건이니까 서사님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내가 어느 정도 알지만은 물어봐 주세요. 우선 구독자들 입장에서 내가 묻는 거거든. 예. 나는 사건 그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또 오래됐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이 궁금한 것은 이 어떻게 처음 얘기했듯이 경기도 형사가 강원도 사건을 하게 됐느냐는 게 궁금했던 거고. 근데 지금까지 설명해 준 걸로 봐서는 지금 일단 이 사건의 삼척 사건의 용의자로서 일단 한준이를 신병을 확보했어요. 그러나 직접
그 직접 신혼부부 사건을 추궁하지 않고 이들 주변 인물들에서 쭉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에서 질문을 해가면서 혹시나 그 사건은 아닌 다른 신변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범죄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뒀겠지. 예, 부수범죄. 그렇게 생활비를 그렇게 해가면서 이제 한준이를 이제 추궁에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럼 한준이가 거기서 어디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제 얘는 결국은 아무런 범죄를 자기는 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범인의 특성이. 이제 결국은 이리저리 얘기하고 저도 바보는 아니니까 놀고 먹고 놀고 먹고 오는 놈이 강도밖에 더 없겠어? 내가 네가 했던 범행 다 알아. 그리고 나는 이미 너들을 6개월 정도 수사를 했고 라고 이제 얘기를 쭉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기에 엉뚱한 그 당시에 그 여간 강도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런 사건도 던지고 너희가 범인 아니야? 라고 이제 이리저리 얘기하다가 결국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도 야, 너 술 마시면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이리저리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사건으로 유인을 해가는 거예요. 이제 자백을 받으려기 위해서. 야, 사람이 말이야, 살다 보면은 우연한 기회에 내가 살인범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다. 더 지는 인생의 최대의 관심이 살인 사건을 하면은 몇 년을 사냐. 그게 제일 내 인생이는 게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대목에서 내가 당시 기억하기로 또 지금 우리 김 과장 이 얘기를 토대로 분석해 보면은 한준이는 당시 운전만 하고 있었고 정형구가 총으로 이제 쏘았어요. 또 아까 김 과장 얘기에 의하면은 정형구가 한준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했어.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얘가 발설을 하지 않을까 이 사건을. 그런데 한편 한준이는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이라도 사건이 문제가 되면 자기가 큰 사건의 공범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 해서 초조하고 많이 뭔가가 마음이 아마 심약해졌을 것이고 그 즈음에 우리 김 과장을 만났어. 그러다가 김 과장이 이리저리 여러 이제 수법, 그 수사, 그 질문, 신문 기법에 따라서 하다가 핵심을 이제 털어놓은 거야, 그쵸? 그래서 이제 사건이 드러나요. 자, 지금 여기까지 일단 이 얘기 좀 쉬었다가 계속 우리 얘기를 해나가기로 했죠. 저당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알겠어요.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